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선승입니다. 자, 오늘도 펩트론을 준비를 해봤고요. 현재 날짜와 시간입니다. 자, 우리 펩트론, 오늘 이 드릴 말씀이 굉장히 좀 많고 굉장히 좀 중요한데, 자, 지금 우리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이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시장의 흐름이 어땠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갑자기 반등을 보여줬죠. 도대체 왜?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펩트론 그래서 언제 계약 체결이 돼? 요거 기다리시는 분들. 저번 주에 루프원이 출하가 됐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매출이 나올 건데 주가 반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나 현재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이전이다. 그죠?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러면은 그게 언제쯤 나올까를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기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의 움직임과 발언, 그에 따른 엄민용 리포트 발언, 그리고 플러스 그 사이에는 또 트럼프 얘기가 낄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고,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겠는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겠는가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이 매우 중요하니까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상승의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시게 되면은 한미약품, D&D 파마텍, 알테오젠, 리가킨바이오, ABL바이오 그냥 다 올랐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오늘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기존에 제가 방금 보여드리는 거는 다들 다른 성격의 바이오지만 바이오죠, 바이오 하나 묶어가지고 많이 올랐던 바이오에서 자금이 수급이 뺏겼습니다. 수급이 빠져나가고 바닥을 기고 있던 2차 전지가 최근에 펌핑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오전이죠. 오늘 오전에 약간의 눌림이 있었고 그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바이오로 수급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각자 개별 종목에 따른 호재가 당연히 있었긴 했지만 그런 애들은 더 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흐름으로 다 같이 이 바이오 다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게 좀 많은데, 자, 에코프로 오전에 조금 눌렸어요. 조금. 근데 다시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차 전지가 절대로 이대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럼 당연히 더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2차 전지가 가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바이오가 팡팡 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1번이고요. 그리고 2번. 자, 현재는요. 이 코스 P가 4천을 넘었어요. 4천을. 그죠? 4,000P를 넘었는데 진짜로 우리 5,000P 바라보고 있잖아요. 진짜 가겠구나 싶은데 코스닥은 그닥 그죠? 이 키맞추기가 상승세가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당연히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코스닥의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2차 전지, 로봇, 바이오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태까지 900까지 끌고 온 거는요. 누구의 힘이 강했어요? 바이오였습니다. 바이오.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막 하고 있죠. 뭐 로봇도 같이 힘을 많이 썼지만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아직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가겠죠. 뭐 눌렸다가 가든 가겠죠. 가는데 이제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앞으로는 여태까지 끌고 왔던 바이오가 코스닥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는 바톤 터치해서 2차 전지가 갈 것이냐 지금 그 기로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조만간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2차 전지 막 보고 계시는 분들 많겠죠. 그죠? 지금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에이펙 관련주들, 2차 전지,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 애들, 그러면서 뭐 분리과세 뭐 이런 애들 막 말씀드리긴 했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요거 기점에 와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2차 전지를 만약에 잘못 들어가 더 갔어요. 더 가요. 그죠? 더 가는데 잘못 들어가. 그러면 고점일 수 있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 다음은 다시 한 번 더 바이오가 이끌고 간다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2차 전지가 끌고 가. 그럼 지금 사도 괜찮다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지금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참고를 하시고 체크를 해 가면서 2차 전지 바라보시고 바이오 바라보자. 근데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 많이 눌린 이 바이오, 다시 한 번 더 바이오가 코스닥을 이끌어 간다. 그러면은 지금이 바이오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게 떡밥입니다. 떡밥. 왜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말을 하는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설명은 이따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펩트론 상승의 이유는 거기 있다. 자, 차트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44만 주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요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떨어져, 그죠? 떨어지는데 의미가 있다. 지지 구간을 깨고 떨어졌잖아. 하방 이탈했잖아. 큰일 난 거 아니야? 하는데 맞죠? 맞는데 떨어질 때에 이 하락하는데 일라이릴리와의 문제가 있는가? 뭐 악재가 있는가? 펩트론 뭐 그죠? 문제가 생겼는가? 아무것도 없고 하락세, 매도세 강한가? 절대 아니야. 근데 떨어지는데 거래량을 평균적으로 35만 주에서 40만 주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거 되게 약하다, 그죠? 거래량이 빡 가다가 갑자기 한 요 정도 150만 주 이런 거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말아 올린다 그랬죠. 근데 여기 들어온 거 고작 36만 주 정도. 그죠? 근데 꽉 채운 양봉 10% 상승 마감이에요. 그만큼 이 하락세가 의미가 없다. 그죠? 의미가 없는 하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눌러요. 왜? 반등세가 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눌러. 의미가 더 없죠. 뭐 15만 주네요. 그러다가 19만 주 오늘 44만 주. 44만 주 거래량 매수세 조금 들어오니까 또 바로 말아 올리는. 그렇다는 말은 지금은 굉장히 매도세가 약하며 그리고 거래량 이제 뭐 약간의 호재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말아 올릴 수 있는 의미가 없는 하락이 나오고 있는 중에 있고 재미가 없는 주가 흐름이고 기존에도 그런 움직임은 계속 보여줬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12월 달이죠. 이제 이때를 좀 보고 있는 건데 다시 이때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자, 말씀드렸죠. 지금 일라이릴리와의 딜을 보고 있는 거다. 역대급 규모의 딜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딜을 보고 있는데 당연히 UCN2 이거 근손실 플러스 1개월 제형도 있지만 이제는 바로 넘어갈 거거든요. 3개월 제형 그 경쟁이 이제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생산 물량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릴 건데 또 추가적인 공장 그러면서 일라이릴리가 최근에 컨콜에서 발언을 했죠. 우리는 이중 소싱, 듀얼 소싱 진행을 할 것이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는 뭐 그걸 예시로서 쓴 거지만 하나의 공장이 멈춰도 다른 공장에서 생산이 타격이 없게 그런 우리는 이중 소싱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다가도 공장을 지어 놓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펩트론이 때마침 이 산단에 아주 큰 땅이 놀고 있으며 지금 2공장 짓고 있고 이어서 3공장 지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2공장 좀 문제가 생겼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그냥 서류상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이 공장 착공은요. 릴리와의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든 말든 진행한다. 누가? IR 담당자가 얘기를 했죠. 왜? 계약 이 기술 이전 계약, 계약 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이다. 그러니까 우리 펩트론의 이 생산 시설, 이 생산 능력이 어마무시한 무기라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터지고 그다음에 이것까지 해 역대급 딜이 될 거야. 플러스 생산 규모까지 있어. 근데 플랫폼 따져보니까 메세라보다 우리가 더 좋아. 근데 메세라가 지금 6.4조를 받았는데 총 원래는 10조 정도가 됩니다. 계약 규모가. 근데 잘하면 더 줄게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플러스 지금 뭐가 나왔다고요? 루프원. 그죠? 루프원.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내년에 해외 바로 가죠. 이제 일본 다케다를 보고 있죠. 하여튼 이런 거 플러스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 펩트론 이제 최호일 대표님이 앞으로 1년 동안 한 개의 기술이전 계약이 3년 동안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른 비파만들도 계속 딜을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때부터 얘기했죠. 이때부터.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알테오젠이 역대 계약 규모 8조 자꾸 말씀드리죠. 시가총액 약 24조였습니다. 우리 펩트론 여기 나와 있고요. 지금은 무조건 저점이다. 예,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장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 흐름이 지금은 바이오, 펩트론을 외면하고 있는 게 맞아요. 오늘은 반등했지만 외면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급하게 바라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 여기 시도를 하는 거, 이제 이건 시도를 했지만 되게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좀 있어야 돼. 여기를 좀 찌르면서 거래량 조금 붙어주는 이게 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원래는 이제 이런 것 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이렇게 가겠죠. 이런 걸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데 이런 타점이나 아니면은 지금 12월 본다고 했으니까 이제 11월이 이제 11월 초란 말이죠. 또 이제 지금 샀다가는 또 두 달 날려 또 이렇게 될 수 있다 보니까 타점과 이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일정을 잡고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 돈이 흐르는 곳에 가서 돈을 벌면서 펩트론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잡는 그림이 가장 좋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2차전지 포스코 퓨처엠 요거 뭐 오늘 또 같네요. 그죠? 요거 10월 23일 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이유가 이제 이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이슈 당연히 봐야 된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저번 주 계속 말씀드렸는데 에이펙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진행한 게 이런 거 이제 삼성중공업 저번 주 금요일인데 오늘 똑같이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제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 내일 모레 다 이제 진행하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또 보고 있는 것들 많으니까 이런 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이제 제 개인 번호를 통해서 소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측 상단에 좀 크게 보여드릴 건데 저한테 펩트론 혹은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저도 여기 주소록에다가 등록 포함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입 볼 수 있는 종목이나 펩트론 대응 타점 그리고 중요한 소식, 일정, 소통방 입장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 발송을 진행을 도와드려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걸 꼭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기억해 주시거나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대응과 수익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지만 또 저도 채널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돈을 받는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삼성중공업 보여드릴 필요 없겠죠. 잘 갔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데 저는 여기다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칼같이 그분들만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번호로 소통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아까 펩트론 혹은 숫자 1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입장 요청 시에 사용하신 이 이름이나 닉네임을 저한테 좀 남겨주셔야지 제가 확인하고 채널의 추가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만 더 확인하는 거, 신경 쓰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좀 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제가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루프1에 대한 얘기는 좀 지나가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 규모가 있다. 근데 이제 8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30%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240억 정도가 나와요. 끝났죠? 그죠? 우리 페트론 지금 뭐 적자 보고 있다 그러는데 이만큼 적자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국내 시장 규모고, 그리고 지금 여기 써 있죠? 자, 1개월 지속형 치료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1개월 지속형 치료제, 이게 바로 스마트 대포고요. 이미 페트로는 보여줬어요. 1개월 지속형 치료제 플랫폼 가능하다는 것을. 그러면은 지금 다른 약물들은 루프1 가능할까? 그죠? 이렇게 따져보고 PK 데이터 말씀드렸죠. 무조건 이 플랫폼 자체가 너무나도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에 가능해가 되는 거고,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해외 진출 나가게 되면요, 해외 시장 매출 규모는 더욱더 크죠. 타케다랑 이제 손을 잡고 갈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이제 한 2조 7천억 정도 된다 보고 있고, 곱하기 여기서 5% 시장을 가져간다 보게 되면은 1350억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카드긴 한데 주가 움직임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지나가고요. 자,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SK 팜테코가 캘리포니아에다가 생산 거점 구축을 하고 있다. 이 SK 팜테코라고 하는 회사는 뭐냐면은 API 공급망이죠. 그죠? 이거 원재료를 뜻해요. 그래서 세종에 공장이 있고 세종부터 우리 펩트론의 공장까지는 차로 30분 거리가 된다. 그래서 얘네가 원재료를 미국에 있는 일라이 릴리한테 갖다 주고 얘네가 만들 거 아니면은 세종에다가 공장을 지을 필요는 전혀 없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는, 이렇게 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이렇게 넘겨오는 요게 가장 좀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펩트론과 SK 팜테코 앞으로 같이 좀 일을 하겠구나 보고 있는 그림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다가 캘리포니아에다가 610만 달러 투자 생산 거점을 구축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87억 정도여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이것도 GMP급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중요한 거는 때죠, 때. 2026년도 1월 달입니다, 이게. 그리고 2026년도 하반기에 본격 가동이 될 것이다.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요걸 한번 쭉 보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이 미국 내에다가 이 일라이 릴리가 지금 요거 보시게 되면요. 여기다가 검색할게요. 일단 자, 버지니아 구칩 뭐 이제 기타 등등등등 내용이 나오면서 4개를 얘기를 했어요. 4개를. 그죠? 4개의 공장을 추가적으로 미국에다가 짓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주사제,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이 API입니다. 제조시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아직 확실하게 어디에다가 공장을 지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는 버지니아 딱 하나가 나왔고, 나머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캘리포니아에 일라이 릴리가 공장이 없습니다. 주사제 제조 시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짓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플러스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컨콜에서 듀얼 소싱. 그죠? 듀얼 소싱. 근데 하지만 이것도 좀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가 압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릴리가 다 외주를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CDMO, 이 회사 생산하는, 위탁 개발 생산하는 회사를 아예 그냥 인수를 해가지고 그냥 자체적 생산을 한 거죠. 근데 얘네들은 다 외주를 준 거예요. 이렇게 외주를 인수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큰일 났다, 공장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때 이 릴리가 얘기를 한 게
알겠어. 이제 우리가 공장을 6개를 지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얘기를 한 게 4개예요, 4개. 이제 여기 뉴스기사에 나와 있는 게. 그리고 그게 하나가 주사제고, 그리고 3개가 API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때 6개를 지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언제 더 추가적으로 나올 건지, 그리고 언제쯤 이게 뭐 공장이 지어질 거고, 어디에다가 지어질 거고, 이런 건 지금 당장 내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몇 주 뒤에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가 됐었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확실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몇 주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몇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2월 보는 거예요. 12월. 그리고 평가 계약이 12월 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경자이엔트라고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엄민영 위원도 나오셔가지고 제가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죠. 그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 게 12월 7일까지니까 그쯤 얘네가 이 내용을 비경구제, 그러니까 이게 주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발표, 언급을 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하나가 그러면 우리 이산단에 있는 3공장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컨콜에서 했던 발언을 좀 보게 되면은. 근데 거기서 사실 근데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6개가 다 미국일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고, 트럼프가 압박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6개 하고 플러스 추가적으로 이제 컨콜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듀얼 소싱, 한국에다가 공장 짓는 게 가장 지금은 자연스럽거든요. 그럼 이제 한국에다가 우리 펩트론 101과 2공장이 있는 일산단과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여기 SK팜테코랑 30분 거리에 있는 여기 이산단 땅, 여기가 가장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엄민영 위원이 그때 얘기를 했던 것 중에서 또 가장 좀 충격적인, 좀 많이 강조를 했던 워딩이 뭐냐면은, 그때 이제 다른 회사들 얘기들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올릭스랑 알테오젠이랑 뭐 이렇게 하여튼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2월 펩트론과 릴리의 계약 시, 기술 이전 계약 시에 바이오 시장에 붐업이 온다. 그만큼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다른 회사들 많았지만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런 발언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근데 과감하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막 빠르게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이게 지금 아까 메세라 10조, 우리가 얘보다 계약 규모가 적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적을 이유가 절대 없어. 그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한 3개의 기술 이전을 체결해가지고 알테오젠이 8.4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아예 한 방에 더 높은 금액을 계약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역대급 규모 계약이 터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제약 바이오 붐업이 온다. 그죠? 붐업이 온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관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갑니다. 900 바이오가 끌고 왔어요. 바이오 중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가장 뜨겁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이제 900 여기서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 얘네 지금 4,000피 갔어요. 4,000피. 우리 코스닥도 여기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뚫고 가서 더 가게 만드는 것이 누굴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까지 키 맞추기를 맞출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2차 전지 가능하겠다. 하지만 요때쯤이면은 우리 펩트론과 릴리의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12월 초에서 해봤자 중순이에요. 이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뭔가 때도 딱 맞아 떨어져요. 아다리가. 그죠?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때는 뭐가 간다? 바이오가 코스닥을 머리채 잡고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보시고 뭐 저도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2차 전지 보고 뭐 에이펙 관련해서 보고 뭐 상법 개정안 해서 보고 다 하는 거 좋아요. 3분기 실적 실적주 좋아 보고 하는 거 좋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펩트론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우리의 펩트론을 관심을 끄고 손절치고 욕하고 그죠? 감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건 고작 요거 빠졌다고 그죠? 이만큼 올랐는데 요거 빠졌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전 좀 많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요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티들이 꼬집던 요 이제 요 적자도 이제는 이게 끝나가죠. 끝이 보이죠. 그럼 얼마나 가겠냐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응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전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또 과거처럼 갑자기 자리를 안 주고 팡 이렇게 가버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팡 가더라도 그때 잡아도 늦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잡아도 사실은 뭐 우리가 위기 때마다 샀지만 지루함과 위기 때마다 샀지만 이제는 그때 사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런 거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거 나오게 되면은 함께 뭐 소통방 기존에 잘 잡았죠. 우리 페트론 진행을 했던 것처럼 함께 하도록 할 거니까 아직 까먹고 안 하신 분들 이런 것도 가져. 그러니까 내일도 내일 모레 계속 갈 거니까 까먹고 안 하신 분들 저한테 우측 상단에 펩트론 혹은 숫자 1번 남기셔가지고 대응과 수익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